너는 평생 마음을 다스리려 했을지도 몰라. 화를 참는 법, 말을 아끼는 법, 남을 이해하는 법, 체면을 지키는 법, 그런 것들은 배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지 않니? 지혜는 쌓였는데 평안은 줄어든 것 같고, 사소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밤이 되면 별일 아닌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고. 여기서 나는 너에게 조금 불편하지만 중요한 말을 하나 해보고 싶어. 너는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정작 숨을 다스린 적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숨은 늘 있었지. 그러니까 너는 숨을 의심하지 않았어. 숨은 그냥 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평생 숨을 살아내는 용도로만 써왔을 가능성이 커. 그런데 마음은 신기하게도 네가 숨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흔들리는 폭이 달라져. 이건 신비로운 말이 아니라 너의 일상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되는 사실이야. 너는 이런 순간을 기억하니? 갑자기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마르고 어깨가 굽고 배는 단단해져. 그때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자책할지 몰라. 하지만 사실 그건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숨이 흔들렸던 거야. 숨이 위로 뜨면 마음도 같이 위로 뜬다. 너는 그걸 모르고 마음만 붙잡아 두려 했을 뿐이야. 여기는 신비한 지식이야. 나는 이 채널에서 오래된 지혜를 오늘의 삶 속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어. 종교를 설교하려는 게 아니야. 신비를 팔려는 것도 아니고, 불교, 유교, 도가 세 전통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순간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그 공통의 지점을 너의 몸과 마음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풀어내고 싶어.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하려 해. 불교는 마음을 본다고 하고, 유교는 마음을 바로 세운다고 하고, 도교는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 말은 다른데 그들이 정말 전혀 다른 길을 말한 걸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세 길은 모두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생각이 아니라 숨과 단전이다. 여기서 단전단텐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는 몸 어딘가에 특별한 점을 떠올릴지도 몰라. 배꼽 아래에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쌓이는 곳. 그런데 오늘은 단전을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단전은 점이 아니야. 단전은 상태야. 숨이 내려와 머물 수 있을 때 생기는 상태. 마음이 덜 흩어지고 몸이 덜 소모되고 내부가 조금 더 고요해지는 상태. 너는 그 상태를 단전히 살아있다라고 표현해도 좋아. 그럼 왜 숨이 내면 수련의 시작일까? 이건 과학이 아주 조용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너의 몸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 하나는 대비와 긴장의 모드, 다른 하나는 회복과 안정의 모드야. 전자는 교감신경이 앞에 서고 후자는 부교감신경이 앞에 서지. 너의 호흡이 얕고 빠르고 위로 떠 있으면 몸은 쉽게 전자 모드로 기울어.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감정은 쉽게 출렁이고, 잠은 얕아지고, 소화는 더딜 수 있어. 반대로 숨이 느리고 정돈되고, 특히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후자 모드로 기울 가능성이 커져. 그때 네 마음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마음은 몸의 리듬을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숨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손잡이야. 심장을 내 마음대로 천천히 만들 수는 없지만 숨은 조금 다듬을 수 있어. 숨을 다듬으면 신경계가 따라 움직이고, 신경계가 따라 움직이면 마음의 흔들림도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현실적인 핵심이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너에게 건네고 싶어. 불교의 알아차림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야. 생각은 멈출수록 더 커져.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능력에 가까워. 그리고 숨은 과거로도 미래로도 가지 않아. 숨은 지금에서만 움직여. 그래서 수행자들은 오래전부터 숨을 관찰했지. 단전으로 숨이 내려오면 주의도 내려온다. 주의가 내려오면 생각의 소음이 조금 약해진다. 그때 너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잠깐
스스로 고요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을 만날 수 있어. 단전 호흡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 느껴져야 한다는 마음, 따뜻해져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몸은 긴장한다. 긴장하면 숨은 위로 뜬다. 숨이 위로 뜨면 단전은 상태로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단전은 특별한 감각을 만들려고 할수록 멀어질 때가 많아. 그러니 단전을 이렇게 이해해보자. 단전은 힘으로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힘이 빠질 때 생기는 자리다. 여기서 유교의 경징이 연결돼. 경은 겉으로 엄숙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몸을 가지런히 두는 태도야. 단전 호흡도 마찬가지야. 숨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숨을 가지런히 만드는 것. 들숨을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허락하는 것. 배를 꽉 조이지 않고 배꼽 아래를 공간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하는 경이야. 그리고 도교의 허쉬도 여기서 아주 현실이 돼. 허는 없는 척이 아니야. 쥐고 있던 것을 잠깐 놓는 것. 너는 평생 무엇인가를 쥐고 살아왔을 거야. 책임, 체면, 걱정, 서운함, 후회. 그런데 숨을 내쉬며 배꼽 아래가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순간 너는 잠깐 놓게 돼. 그 놓음이 쌓이면 내면은 깊어진다. 도교가 말한 고요함은 멀리 있는 산속의 고요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힘이 빠질 때 생기는 고요야. 너는 지금 아주 짧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아주 조금 더 길게 놓아줘. 내쉬는 동안 턱을 10%만 풀어. 어깨는 내려야 한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두어. 배꼽 아래는 힘이 아니라 공간으로 남겨둬. 특별한 감각이 없으면 괜찮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느낌을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흩어짐을 줄이는 방향을 만드는 일이니까. 이제 너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숨을 내쉬면 오히려 불안이 올라올 때도 있어. 단전이 비어있는 느낌이 무섭다. 맞아.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내 몸이 오랫동안 긴장으로 자신을 지켜왔다는 증거야. 긴장이 기본값이었던 몸은 풀리는 순간을 낯설어해. 낯설면 위험으로 착각하기도 하지. 그래서 내면 수련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천천히 길을 만드는 일이야. 너는 오늘 한 가지를 얻었어. 불교, 유교 도가가 다른 말을 했어도 그 말들이 결국 너의 삶에서는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 그리고 그 시작이 숨과 단전에 있다는 것.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너의 내면을 가장 쉽게 흐트러뜨리는 몸의 습관들을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려 해. 왜 어떤 사람은 숨을 가라앉히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왜 배가 굳고 턱이 잠기는지, 그리고 그 습관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야 하는지.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몸이 너를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너는 아마 이런 의문이 생겼을 거야. 숨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단전이 상태라는 것도 이해했어. 그런데 왜 나는 숨을 가라앉히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질까? 이 질문은 아주 정확해. 왜냐하면 내면 수련이 막히는 지점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이해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너의 몸이 아직 안전해지는 방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불교, 유교, 도가가 공통으로 말한 내면의 혼란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먼저 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너에게 두 번째 핵심을 건네고 싶어. 마음이 흩어질 때 그 원인은 대부분 생각이 아니라 긴장된 몸의 습관이야. 너는 하루 중 얼마나 자주 배에 힘을 주고 있니?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걷고 있을 때, 심지어 누워 있을 때조차 배가 단단한 경우가 많지 않니? 많은 사람은 그 단단함을 중심을 잡는 힘이라고 착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많아. 배가 굳어 있으면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올 수 없고 숨은 가슴 위에 머물게 돼. 숨이 가슴에 머무르면 몸은 자동으로 대비 모드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도 몸이 먼저 경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기 쉽고,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심박은 쉽게 빨라지고 근육은 이완될 틈을 잃어. 그 상태에서 마음은 고요해지기 어렵다. 불교에서 말한 번뇌가 사실은 몸의 긴장과 함께 증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단전 호흡을 시도할 때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해. 숨을 아래로 보내려고 하는데 배가 더 답답해지고 가슴이 막히고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느낌. 그때 너는 이렇게 결론 내릴지도 몰라. 이건 나랑 안 맞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실패가 아니야. 몸이 변하기 직전에 보이는 저항이야. 오랫동안 긴장으로 자신을 지켜온 몸은 풀리는 순간을 위험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어. 내면 수련에서 핵심은 들이마시는 숨이 아니라 내쉬는 숨이야. 너는 그동안 숨을 잘 들이마시는 것에 더 신경 써왔을 가능성이 커. 깊게, 크게, 많이. 하지만 몸이 안정을 느끼는 신호는 대개 내쉬는 숨에서 시작돼. 내쉬는 숨이 조금만 길어져도 몸은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어. 이때 부교감신경이 조금씩 힘을 얻고 신경계는 서서히 속도를 낮춘다. 도교에서 말한기를 가라앉힌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방향과 닮아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해. 바로 턱과 목이야. 너는 지금 이를 꽉 물고 있지는 않니? 입은 닫혀 있지만 턱 안쪽에 항상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니? 이 작은 긴장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 턱이 굳으면 목이 짧아지고, 목이 짧아지면 숨길이 좁아져. 숨길이 좁아지면 너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더 급하게 끌어들이게 되고, 그 순간 숨은 다시 가슴으로 올라간다. 단전으로 내려갈 길이 막히는 거야. 유교에서 말한 경징은 사실 이런 몸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돼 있어. 몸을 함부로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출 수 있는 것. 그런데 턱과 목이 굳어 있으면 그 멈춤 자체가 어려워져.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가 있어. 바로 잘해보려는 마음이야. 너는 단전 호흡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니? 느껴져야 하는데 아랫배가 따뜻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건가? 이 확인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몸을 긴장시키는 시선이야. 몸은 감시받는 순간 다시 대비 모드로 돌아간다. 단전은 그런 상태에서 생기기 어렵다. 도교가 말한 허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가져. 더 얻으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는 것. 그게 비움이야. 불교는 이것을 집착이라 불렀고, 유교는 욕심이 마음을 흐린다고 했고, 도교는 억지로 하면 흐름이 끊긴다고 말했다. 표현은 달라도 가리키는 방향은 같아. 이제 너는 이런 결론에 가까워졌을 거야. 내면 수련은 무엇을 더 쌓는 일이 아니라 흩어지는 경로를 하나씩 줄이는 일이라는 것. 배를 잠그는 습관, 턱을 무는 습관, 숨을 위로 끌어올리는 습관, 그리고 잘해보려는 마음. 이것들이 조금씩 느슨해질 때 단전은 자연스럽게 상태로 생겨난다.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이 모든 이해를 내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게 만들 것인가. 특별한 수련 시간이 아니라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걷는 중,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의 말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어가 보자. 이제 너는 알게 되었을 거야. 내면 수련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너의 하루가 덜 흔들리도록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더 깊은 이론도, 더 어려운 개념도 아니야.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장면들 속에서 너의 숨과 단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조용히 함께 걸어보려 해. 먼저 잠들기 전에 너를 떠올려 보자. 하루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니? 몸은 피곤한데 생각은 자꾸 오늘의 장면을 되감고
내일의 걱정을 앞당겨 불러오고, 이때 많은 사람은 마음을 이기려 해. 그만 생각해야지. 하지만 생각은 이길수록 더 커진다. 불교가 말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야. 생각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설 자리를 바꾸는 것.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숨이야. 침대에 누워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아주 조금만 더 길게 놓아줘. 길게 내쉰다고 해서 참거나 애쓰지 말고 그냥 흐르도록 두는 거야. 그동안 너를 지탱하느라 굳어있던 배꼽 아래가 이제는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도록 허락해봐. 이건 도교의 허휴야.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잠깐 놓는 태도지. 이때 특별한 감각이 없어도 괜찮아. 따뜻함이 없다고 실패한 게 아니고 묵직함이 없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야. 내면 수련은 감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소모를 줄이는 방향을 만드는 일이야. 네가 잠들기 전 숨을 이렇게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 덜 대비하고 마음은 조금 덜 긴장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 그 기울어짐이 쌓이면 어느 날 너는 잠이 내려간다는 느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 다음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 이야기를 해보자. 너는 앉아있으면서도 늘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니?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몸을 세우려고 애쓰고. 그런데 그 애씀 자체가 내면을 더 흩어지게 할 때가 많아. 유교가 말한 경징은 엄숙한 표정이 아니라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였어. 앉아있을 때 허리를 억지로 곧게 세우려 하지 말고 엉덩이 아래의 지지감을 느껴봐. 너의 무게가 의자에 실려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는 거야. 턱은 이를 풀겠다고 애쓰지 말고 그냥 10%만 느슨해졌다고 상상해봐. 어깨는 내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두어도 되는 존재야. 그런 상태에서 내쉬는 숨이 아주 조금 길어지게 두면 단전은 자리가 아니라 상태로 생겨난다. 이게 몸으로 하는 경이야. 과학적으로도 이 변화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자율신경은 부교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지고 심박의 리듬도 덜 거칠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몸이 안정되면 감정의 반응 속도도 함께 느려진다. 그러면 너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올라와도 휩쓸리지 않는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어. 불교, 유교, 도가가 공통으로 바라던 내면의 모습이 바로 이 지점이야. 이제 걷는 순간으로 가보자. 걷는 동안 마음은 자주 과거와 미래로 튀지. 그런데 단전은 의외로 걷는 중에 더 쉽게 돌아오기도 해. 방법은 아주 단순해. 발바닥을 3초만 느껴봐. 발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사실. 체중이 한 점에 꽂히지 않고 넓게 퍼져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주의를 아래로 내려준다. 주의가 내려오면 숨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 단전은 그 연결이 생길 때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숨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야. 리듬은 걸음이 만들고 숨은 그 리듬을 따라온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면 다시 긴장이 들어온다. 도교가 말한 자연스러움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해. 일부러 하지 않아도 조건이 맞으면 흐름은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해야 해. 바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야. 불안, 서운함, 짜증, 억울함.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너는 자동으로 반응하지. 턱을 물고 배를 잠그고 숨을 위로 끌어올린다. 그때 너는 스스로를 탓하기 쉬워. 내가 수련이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아니야. 그건 인간의 아주 정상적인 자동 반응이야. 내면 수련은 자동 반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동 반응 뒤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야. 그 길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 내쉬는 숨을 조금 길게 두고 발바닥을 잠깐 느껴. 그것만으로도 주의는 머리에서 몸 아래로 내려온다. 몸은 지금 당장 싸울 필요는 없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은 그 신호를 따라 조금 늦게 반응하기 시작해. 불교의 마음 챙김이 이 순간의 현실이 되고 유교의 경이 습관이 되고 도교의 허가 삶이 된다. 이제 너에게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권하고 싶어.
하루에 길게 하지 마. 대신 자주 해. 아침에 눈을 뜨고 30초. 의자에 앉아 30초. 잠들기 전 60초.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아주 조금 더 길게. 배꼽 아래는 힘이 아니라 공간으로. 턱은 10%만 풀기. 발바닥은 3초만 느끼기. 이 정도면 충분해. 내면은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아. 작은 반복으로 바뀐다. 너는 이미 인생에서 그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을 거야. 단전 호흡을 통한 내면 수련도 마찬가지야. 너의 하루가 조금 덜 소모되고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그게 바로 수련의 열매야. 마지막으로 이 말을 너에게 남기고 싶어. 불교, 유교, 도가가 가르치려 했던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었어.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 남은 시간을 덜 아프게 살아가는 법이었지. 숨이 내려가면 마음이 내려가고, 마음이 내려가면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진다. 그 단순함이 오래가는 힘이 된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변화가 느껴졌니?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마음이 조금 내려갔다든지, 배꼽 아래가 미세하게 편해졌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줘. 너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내면으로 돌아오는 길이 될 수 있어. 여기는 신비한 지식이야. 숨을 통해 마음을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길을 함께 걷는 곳.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의 하루를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면 구독도 함께 해줘. 내면 수련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너의 내쉬는 숨이 길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조용히 이어지고 있어.